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명사 파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 파트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관계 대명사 파트와 마찬가지로 되게 수능 영어에서 빈출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에 비해서는 좀 쉽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이제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명사 파트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오늘 확실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명사 파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바로 해석입니다. 자, 대명사는 결국에 해석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 해야 되는데 오늘 독해 파트를 공부할 건 아니기 때문에 대명사가 나오면 문법적으로 어떤 것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5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가 나오면 체크해야 되는 5가지 포인트인데 먼저 첫 번째는 수, 두 번째는 격, 세 번째는 제기대명사, 네 번째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5번째는 가목적어입니다. 자, 일단 대명사 문제가 어법에 나왔다. 그러면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더 설명드리면 영어에서 수라는 말은 뭐를 표현하죠? 바로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명사 문제로 it이 나오고 it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밑줄을 보고 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 대명사가 어떤 걸 지칭하는지 그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이 단수니까 it이 맞겠네. 그 대상이 복수니까 it이 아니고 they가 와야겠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격. 대명사에서 격을 나타낼 때는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소유 대명사를 의미해요. 자, 왜? 여기서 격이라는 건 뭐 소유격, 주격 할 때 그 격을 의미하는데 대명사에서 격을 말하는 건 소유 대명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his라는 게 있어요. his가 그의 라는 뜻도 되지만 소유격으로 his 자체가 소유 대명사로 그의 것이라는 명사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I found a bag of his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his는 그의일까요? 그의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의 것입니다. 이 his는 소유 대명사예요. 이 그의 것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I found a bag of his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게 맞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제기대명사인데 제기대명사는 끝에가 self로 끝나는 말이 제기대명사입니다. 이 제기대명사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저희가 앞에서 배웠죠. 문법 문제에서 만약에 it과 which 둘 중에 선택을 해라 라고 하면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it은 그냥 대명사죠. which는 앞선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차이점이 뭐죠? 접속사니까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네 라고 하면 which를 선택해야 되고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냥 대명사인 it을 선택해주면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가목적어는 바로 준동사 파트에서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I found it hard to get past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명사가 있죠. 그래서 가목적어 파트에서도 대명사가 나온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명사 파트가 나왔을 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건 1번, 3번 바로 수와 제기대명사 파트 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격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거의 안 쓰다시피 해도 된다고 봐도 되고, 관계대명사는 딱 봤을 때 선택하는 문제니까 관계대명사인 걸 알아요. 근데 대명사라는 전체 집합 안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고, 가목적어도 나중에 5형식 배울 때 나올 대명사가 대명사 집합 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준동사 파트에서 더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을 덜 쓰셔도 되고, 대명사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수와 제기 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3번 제기 대명사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기 대명사에는 보통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배우는데 오늘은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강조 용법이 있다고 배웁니다. 자, 강조 용법은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쓰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보면 he himself killed her. 자, he himself killed her 라는 문장이 있으면 여기서 himself라는 제기대명사는 그가, 그 자신이, 스스로가 그녀를 죽였다. 그 스스로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himself라는 말이 없어도 문장이 성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조용법은 쓰는 사람 마음이라서 시험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제기용법이 있습니다. 이 제기용법은 제기대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잡고 갈게요. 자, 제기라는 말 자체가 다시 돌아온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돌아온다. 어디로 돌아오는 걸까요? 자, 주어가 수행한 행동이 다시 주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건데, 이 제기적 용법에도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면 제기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he killed himself. He killed himself 하면 그가 그 스스로를 죽였다. 즉 자살했다라는 의미죠. 그럼 이 주어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게 제기를 뜻하는 거예요. 주어가 목적어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목적어랑 주어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동사는 바로 준동사일 때도 준동사고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일 때도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준동사는 동사에 준하는 걸 준동사라고 하죠. 이건 더 자세히 뒤에서 배울 거긴 한데 지금은 동사 killed가 아니라 to kill 아니면 killing과 같이 동사에 준하는 이 준동사가 올 때 의미상의 주어와 목적어가 같아도 제기대명사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예시를 보면 he wanted to kill himself. 여기서 보면 to kill이 준동사예요. 준동사인데 he라는 주어랑 himself 목적어가 또 같죠. 같아서 돌아온 거예요. 주어 he가 himself로.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왔을 때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면 제기대명사를 쓰구나. 이 부분은 잘 아는데 또 주목해야 될 부분, 두 번째를 좀 많이 헷갈려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자, 두 번째는 뭐냐? 주어랑 자동사가 왔을 때 뒤에 전치사가 오고 목적어가 와도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줄 때도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한테 이 주어가 영향을 주더라도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He spoke to him일까요? himself일까요? He spoke to 전치사죠. 그가 그 스스로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려면 him일까요? himself일까요? 바로 himself입니다. 자, spoke는 자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가 왔을 때 주어랑 같다면 himself라는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They put her between 뒤에 them이 와야 될까요? themselves가 와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이 헷갈리죠. 그들이 그를 그들 사이에 뒀다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바로 them입니다. They put her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뒀다.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가 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도 전치사고 얘도 전치사예요. 근데 put이라는 것 자체가 타동사입니다. 얘는 자동사였는데 얘는 타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he spoke, 누구한테 말했는지 필요해요. He spoke to himself.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they put her 여기까지 문장이 끝나버립니다. They put her까지 문장이 되는데 그 뒤에 between them 이라고 단순히 위치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themselves가 아니고 them인데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확실히 정해드릴게요. 전치사 뒤에 위치나 시간, 소유 이 세 가지를 나타내는 말이면 제기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he carried the box with him일까요? himself일까요? 여기 들어갈 내용은 바로 소유죠. 그렇기 때문에 제기대명사가 아닌 그냥 him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위치, 시간, 소유가 오면 제기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B번에서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기대명사 파트에서는 이렇게 신경 쓸 거를 배웠는데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수 부분은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는 앞에서 뭐라고 했죠? 단수 아니면 복수 이 두 가지가 영어에서 의미하는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시 대명사에서 단수는 바로 this, that, it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복수형은 보면 this는 these, that은 those, it은 they 아니면 them도 되겠죠. 자, 이렇게 형태가 있을 건데 첫 번째로 that과 those를 봅시다. that이 들어가냐 those가 들어가냐 이 두 가지를 묻는 파트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뭘 봐야 된다? 그게 지시하는 대상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that과 it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that이냐 it이냐를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건 둘 다 단수예요. 그쵸? 둘 다 단수라서 뭘 넣어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like that, I like it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문법 문제에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이 뒤에 it은 수식을 못 받아요. 그러면 that과 those는 뒤에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that과 it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는 뒤에 수식하는 문장이 있으면 that, 없으면 it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문법 문제를 만들려면 어떤 차이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차이점이 수식의 유무에 달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it과 that 중에 선택하라고 하고
of the car 라고 하면 of the car가 it 아니면 that을 수식하고 있죠. 그러면 뭐가 답이에요? 바로 that이 답이죠. 왜? it은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대명사에서 또 중요한 건 바로 one이라는 말인데 이 one과 it 이 두 가지를 또 선택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it은 뭐고 one은 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 자, it은 지시 대명사입니다. 사실 it뿐만 아니라 this랑 that도 지시 대명사인데 one은 부정 대명사예요. 자, 이게 뭐를 뜻하냐면 one은 부정, 정해져 있지 않은, 즉 불특정한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it은 특정 대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I want it. I want one. 이 앞에 he has a car 라는 문장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칭하는 it은 그가 가진 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칭하는 one은 그냥 차 아무거나면 다 되는 거예요. 굳이 그가 가진 차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차를 가지고 싶어. 나도 차를 갖고 싶어.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차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one의 복수형은 뭘까요? 바로 ones입니다. ones. ones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ones는 뒤에 수식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얘도 뒤에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 부분에서는 이 차이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리실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강의 초반에서 봤던 걸 볼게요. 자, 대명사에서 어법 문제가 나오면 이 5가지 중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1번과 3번 수나 제기대명사 문제를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수 문제라면 단수 복수인지 확인하고 수식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고 특정 대상을 말하는지 불특정 대상을 말하는지 확인하기. 제기대명사 문제라면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걸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와도 주어가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전치사 뒤에 오는 게 위치, 시간, 소유라면 제기대명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2가지만 기억하면 대명사 어법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명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